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SG의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장에서 저희 회사의 내용을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게 돼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그다음에 김종호 상무님과 이제 어머니 상무님이 같이 하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앞부분은 제가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 부분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김종호 상무님 올라오셔가지고 그 넥스트 쭉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저는 이제 청중의 입장으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질문을 해보고 제가 좀 추임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끼얹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IT 담당자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그 엔터프라이즈 AWS 사례와 특징.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터프라이즈예요.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AWS가 있다고 나오지만 최근에 1, 2년간 엔터프라이즈 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정말 많은 리퀘스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온프레미스만 견적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거의 듀얼로 온프레미스도 줘보고 클라우드도 줘봐. 아니면 클라우드만 좀 해줘. 이런 경우가 이제 정말 9대1 정도가 되었어요. 옛날이랑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필드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전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회사 잠깐 오늘 아젠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아젠다 보시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에서 @BSG로 친구 검색을 하시면 저희 회사가 떠요. 거기에 이제 질문하시기 직접 하시면 샤이 하시니까 이제 여기다가 문자로 보내시면은 저희 엄상무님이 계속 보실 겁니다. 저도 아마 여기서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자리에서 시간이 허락되면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회사에 돌아가서라도 반드시 회신을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편하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BSG 기억하셨다가 찾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왜 BSG인가? 왜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테마에 대해서 왜 BSG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왜 BSG인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AWS를 도입 동기 및 도입 시 요구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 중견기업 이상 이제 큰 기업들이 저희한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약 15개 정도의 케이스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케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시사된 바를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사점을 뽑아낸 거에 관련된 이제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SG는 한 번이라도 저희 회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정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손을 잘 안 드세요. 보통 이럴 때는 손 좀 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게, 그러면 다 아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SAP라는 그 프로덕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사실 저희 회사들 브랜드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SAP만 약 20년을 해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SAP 제품을 다뤄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골드 파트너 등급이 최상위 등급인데요. 저 파트너 등급도 2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SAP 오랫동안 해왔고, 그 SAP 컴피턴시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컨설팅 파트너들에게 그 컴피턴시를 갖도록 권장들을 많이 하는데, BSG는 당연히 SAP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고 국내 최초의 저희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죠. 최초란 말은 그만큼 SAP on AWS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SAP를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SAP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시아 퍼시픽, 아태 지역과 일본 지역 통틀어가지고 빅5 파트너 중에 한 명입니다. BSG가 SAP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2015년에 베스트 이제 SAP 파트너를 APJ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SAP 시스템을 약 100개 기업 이상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신 분들이 네임드 유저는 8,000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신 분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AP에서 수상하는 글로벌 어워드를 저희가 2개라고 했는데 어저께 하나 더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나클 어워드라고, 이거는 로컬 프라이스 그런 상이 아니라, 로컬 어워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잘한 회사한테 주는 그런 상을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3번 받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중국이랑 미국의 지사를 두고,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시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무실을, 저희 지사를 두고 운영을 하면서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AWS, 이게 자료가 옛날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네, 이게 시야를 가려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SAP 컴피턴시를, 네,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보낸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당황을 했는데요. 조금 이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SAP 컴피턴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땄고, 이게 이제 AWS 홈페이지, 그 트위터에서 BSC가 딴 걸 축하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너소주입니다. 옛날 버전인데 저희가 이거를 고쳤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 SAP ERP 그 올인 케이스,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 IT 인프라를 싹 들어가지고 AWS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국내에서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SAP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SAP S/4HANA라고 하는 대기업용으로 이제 타겟팅되어 있는 ERP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회사도 저희 회사이고, 그 다음에 SAP 비즈니스 원이라고 하는 중견 중소기업용 제품을 AWS 상에서 돌린 첫 경험을 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AWS에서 돌아가는 SaaS 소프트웨어,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또 가지고 있고요. 다 이것이 국내에서 저희가 최초로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다 없어져가지고 설명을 그냥 몽창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그 저희가 SAP의 전문성이라는 결국에는 인터프라이즈 기간 시스템의 전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SG가 그 엔터프라이즈의 강력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SAP라는 것이 이 엔터프라이즈에서 다루는 레가시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의 SI로 개발된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SAP 이외의 다른 솔루션일 수도 있겠죠. SAP라는 ERP 제품이 끊임없이 그들과 인터페이스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SAP를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레가시 시스템에 대한 난리지도 같이 디벨롭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SAP에 대한 전문성은 곧 전체 엔터프라이즈의 시스템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전체 시스템을 AWS 상에서 돌릴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BSJ 김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장에서는 BSG에 대한 소개가 이제 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부터는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어떻게 AWS에서 들어올 것인지, 그에 대한 도입에 대한 동기와 그다음에 도입 시 요구 조건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본 장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국에서의 AWS 도입에 대한 트렌드를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실 그 스타트업 기업들,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특정 산업이면 게임 쪽이 좀 많겠죠. 그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주로 AWS를 이용하셨지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실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에서 좀 대거 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제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 기업이나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이 심플합니다. 서버가 몇 대 정도, 그 다음에 대형용 서버 몇 개 정도 이제 들어오면 되는 좀 그 정도 수준인데요. 실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부터 그 다음에 OS,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발생되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AWS에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IT 담당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고민과 이슈가
좀 제거되고 사실 AWS로 옮길 때 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15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왜 그 고객사들이 AWS를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SAP 업그레이드 이 부분 장표가 좀 이제 좀 업데이트됐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SA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메모리 방식의 S4 하나가 최근에 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대두된 거는 몇 년 됐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전환을 할 때 아니면 S4 하나를 신규로 도입을 할 때 사실 AWS를 좀 많이 좀 찾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구조의 변화, 즉 그 기업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갑작스럽게 되는 뭐 인수합병, 그다음에 그 통합이나 분리, 사실 예고 없이 온 경우 많습니다. 경영층에서 계속 고민하시다가 어느 정도 고민되고 바로 스타트해서 뭐 좀 길게는 한두 달 또는 몇 주 사이에 그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때 이때 AWS를 찾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도입 부분인데요. 실제 요즘 작년부터 뭐 작년에 그 알파고가 나와서 전 세계를 뒤집어놨는데요. 실제 그 머신러닝이라든가 IoT,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자 하실 때 상당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시스템을 검증 차원에서 살 수 있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으십니다. 그런 인프라를 AWS에서는 즉각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기존의 서버를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문제 없이. 근데 확정을 하려고 했더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버가 단종이 됐어요. 상당히 좀 그렇다고 그 vendor한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왕창 다 바꾸기도 힘들고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 확장성 관점에서 또 고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최근에 뭐 작년부터 사이버 보안법이라든가 올해 발효 예정인 그 유럽의 GDPR 이런 규제에 대한 대응 이것 때문에 그 AWS를 검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해외 법인 설립 이런 이유로 AWS를 검토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것들이 중요한 거는 그 이 앞 페이지에서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저희가 좀 넘어가기가 아까울 정도로 이게 정말 저희가 15개 사례를 정말 딥하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SAP 업그레이드라는 게 얘네들 뭐 SAP를 하는 애들이라서 SAP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SAP를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SAP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 AWS를 고려를 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탑에다 올려놨던 저희 경험상 저희 가장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메인 위에 올라온 것이고 이 하나하나 라인들이 사실 되게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AWS를 고려하게 되더라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밸류가 있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좀 이제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제 고객사들께서 AWS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한 둘레 6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이 장면도 조금 이제 슬라이드 좀 애니메이션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코스트입니다. 비용이죠. 자, 이 비용에 대한 관점이 4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개입이나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계 같은 경우는 이 코스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포커싱하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 쪽인데요. 실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WS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시성입니다. 실제 시간 내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아주 단기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AWS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리스크 헤지인데요. 사실 DR 환경 구축하는 게 사실
교과서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DR이 정말 잘 되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고객사 계시면 혹시 손 한번.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니까요. 네. 네.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DR에 좀 우리가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의 용이성,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부분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AWS를 선택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 즉시성 부분이 되게 프로젝트 기간 단축 문제 때문에 네. 정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프로젝트 네.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켜 주니까. 네. 네. 그 부분은 케이스 때, 커스터머 케이스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WS를 도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트만 말해본다 그러면 장표 한 장이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외에 다양한 요구사항들 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부분은 일정입니다, 일정.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경영층에서 기업의 구조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한 기업을 분리화시켜야 되는 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촉박 일정을 주셨어요.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주 주셨습니다. 2주. 2주 만에 기존 시스템에서 분리해서 다른 SAP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경영체 결정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커스터머 케이스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가 유닉스 서버를 일단 리눅스 서버로 다운사이징을 좀 하는 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혹시 여기 유닉스 서버 계속 사용하시는 고객사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한 군데 보이고요. 군데 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유닉스 서버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가용성의 안정적인 시대이죠. 근데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케이스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어떻게 코스트 다운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두 다 이제 한 번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시스템을 이제 변경을 할 때, 특히 이제 마이그레이션 크게 변경할 때 다운타임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걸 최소화 좀 시켜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커스터머 케이스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R에 대한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스터머 케이스 대해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객사는 일단은 국내 해외 생활 소비재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AWS에 도입된 부분은 첫째 SAP ERP,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기타 레가시 전체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일종의 AWS 올인 케이스입니다. 전체를 들어서 AWS에 꽂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 회사는 좀 특징인 게 업그레이드가 좀 이제 주요 요인이 있는데요. 업그레이드가 왜 조금 이제 문제가 됐냐면 그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이 10몇 년 전의 버전이에요. 그 SAP를 사용하신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4.0 버전 아시죠? SAP ERP 4.0 버전. 10몇 년 전의 버전입니다. 그거를 S4HANA 바로 이전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좀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다운타임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야 되는 좀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타스크가 적으면 반나절 만에 되죠. 근데 이 케이스는 타스크가 6가지 타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63시간.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월요일 날 오전 9시까지. 9시부터는 생산과 출하가 돼야 되는 시간이었었고 이 시간을 못 지키면 저희 매출 아니면 수익 관점에서 영향도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1차 테스트를 해봤더니 총 87시간이 나왔습니다. 과정을 보시면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EHP7 업그레이드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코드 컨버전, 오픈에 대한 체크까지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게 노란색 부분이 사실 AWS에서 올라갔던 시간입니다. 여기가 AWS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87시간이 걸린 거죠. 저희가 해야 될 63시간을 오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매직이 필요했었죠.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AWS의 매직을 쓴 거죠. 서버 컴퓨팅 파워를 순간적으로 높이면 됩니다. 온프레미스로 만약했을 경우에 사실 답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요. 왜냐면 기존의 리소스 가지고 어떻게든 공작공작 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필요하면 왠지 서버에 대한 타입을 바꿔서 필요한 시점에 퍼포먼스를 싹 올려서 해당 부분의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AWS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60시간 만에 했고요. 그래서 오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출하 생산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 M4 2X 라지를 순간적으로 올렸는데 원래 실제적으로는 X 라지였거든요. 그래서 오픈한 이후에 오픈할 때는 X 라지로 낮춰가지고 합리적인 비용에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매직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생활 소비재 제조 유통기업인데요. 앞에 기업하고는 좀 다른 기업입니다. 현재 기업은 SAP하고 그 다음에 EDI 이제 주문 고객 고객하고 이제 주문 정보를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사실 아주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현재 이 고객사는 현재 유닉스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유닉스에 관련된 운영 비용이 꽤 좀 큰 고객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번에 섭외도 노화됐고 이 부분을 전환해서 비용을 낮추고자 한 게 이 고객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SAP 시스템이 기존에 유닉스에 들고 있었는데 네. 그걸 리눅스 베이스로 옮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줄으셨는데 그 유닉스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직 하더라고요. 아직도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리눅스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 있고 벌써 몇 년째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AWS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X86 계열의 서버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성능이 좋아진 부분들을 이 유닉스로 많이 좀 따라잡았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사례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만한 대기업군의 금융사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사에서 리눅스 기반의 서버를 도입 검토 또는 도입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좀 담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사양의 어떤 유닉스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을 지원한 부분을 리눅스라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지불, 그 다음에 그 여유분의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S4HANA 시스템에 하나 DB가 있는데요. 그 인메모리 DB입니다. 얘들은 리눅스 기반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틱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확 나와버렸네요. 네. 3년 TCO 기준으로요. 유닉스 온프레미스 기준으로는 저희가 견적 산정했을 때, 죄송합니다. 3.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눅스로 옮겼을 때, 또 AWS로 옮겼을 때는 3년간 토탈 예상 비용이 0.8억. 금액적으로는 퍼센테이지로는 74% 까진 거야. 74%를 까졌습니다. 이 금액은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가는 점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을 AWS에서 올린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좀 하나의 좀 매직인 3년 약정으로 간 부분이 이러한 그 매직적인 대단한 숫자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로 가면서 한번 다운되고 AWS를 쓰면서 또 다운되고 일타상피로 간 그런 케이스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WS에서는 리눅스 쪽 계열이 좀 저렴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그 AWS 사이트에서 금액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고 SAP ERP가 이제 AWS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특징적으로는 이 SAP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보통 하는 위성 시스템이 30여 개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당연한 인터페이스도 당연히 AWS 넘어온 이후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뭐 AWS로 넘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코스트 절감, 그건 나중에 문제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법인 분리를 해서 신규 SAP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딱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저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저때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말은 되고요. 말이 안 되는데 경영층에서의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말은 되는 겁니다. 네. 2주 만에 SAP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너무나 도전적인 과제였었죠. 네. 그래서 일정은 딱 2주 주셨어요. 딱 의사결정 나오고 2주. 2주 내에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되는 부분. 뭐 SAP를 보신 거시겠지만 테스트 시스템 하나 만들고 그 뭐 하나 구성하는 것도 진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2주 만에 기존 시스템을 분류해서 완전히 별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유지를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병렬상이 발생이 되면 뭐 산수적으로는 삽신여기에 업체와 컨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니 너희 어떻게 바뀔래?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테스트를 하자. 이거 협의만 해도 한 달 걸리는 일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어떻게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좀 상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좀 쓴 방법은 이 인터페이스가 몇 개 정도 있었죠? 여기 거의 안 뭐 나왔네요. 세보지를 않아가지고요. 한 수백 개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시스템이 30개가 되니까요. 30개 시스템에 수백 개 인터페이스라고 그렇죠. 들었었는데요. 한 개당 뭐 인터페이스 적어도 뭐 최소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50여 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산수적으로 봐서 또 수백 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2주 만에 말도 안 되는 거 맞죠? 그런 뒤에 따라와서 말씀 나누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했었을 경우에 저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5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일단 하드웨어 준비하는 데만 시간 꽤 걸리고요. 실제 여기가 뭐 지금 줄어서 뭐 2주, 3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유닉스여서 사실 유닉스로 대체한다고 그랬으면 꽤 좀 많이 걸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UTL 작업, 그러니까 유닉스 리눅스 작업이 한 열흘 정도. 그다음에 실제 2주 만에 이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좀 필요했던 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 그다음에 구현 및 테스트. 이 기간이 5주에서 6주였고요. 저희는 14일, 2주 내에 끝냈습니다. 당연히 하드웨어 준비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스크 자체가 하나하나 타스크 자체가 작은 타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쓴 방법은 시스템을 쪼개서 병렬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UTL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저희는 병렬로 구현대항 검토 작업을 들어간 거죠. 저희가 그 온프레미스로 상비를 한 개만 샀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단계를 가야 되는 어떤 접근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필요할 경우에 인스턴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2개를 굴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틸 된 다음에 바로 테이크 받아가지고 그 검토팀이 구현 대항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구현 테스트 기간도 그 인스턴스를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총 테스트해야 될 큰 덩치의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끝내고 또 갈아엎고 또 하나 하고 또 갈아엎고 또 하나 하면 이게 직렬로 가면 일단 느리죠.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면서 검증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 가지고 작업을 해서 결국은 시스템 오픈할 때는 한 개의 20초 시스템을 올린 거였죠. 사실 그래서 이런 병렬 작업이 가능한 것도 사실 AWS의 매직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터페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든 인터페이스 병렬 어떤 형태로든 최소화시키게 될 목적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SAP가 계속 이제 이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특정 시점에 끊어서 신규 SAP, 그것도 AWS 신규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가동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이거 하는데 에러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변경사항 아주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저희가 이쪽에 있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환경을 거의 유사하게 이쪽에서 구현해버렸어요. 호스트네임,
파이어월 정보 이런 네트워크 정보들을 여기에 동일하게 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작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보는 프로토콜이 맞으면 인터페이스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SAP 관점에서도 SAP도 이제 로건 그룹이라든가 클라이언트라는 중요한 이제 그 정보들인데 그것도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오픈했을 때 사실 저희들도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야, 정말 잘 될까? 이론적으로 맞고 몇 개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너무나 기간이 짧아서 그 많은 것을 모두 다 테스트 못한 사실 그러한 좀 또 걱정이란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있었는데 실제 오픈했었을 때는 야 정말 AWS에서는 돌아가는구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도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생겼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타 클라우드 사업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AWS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 뭐 있지만 그런 간단하게 이렇게 IP 변경이나 이런 그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변경으로 가능했던 건 AWS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을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한 5분 정도 좀 더 좀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군인들 같았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그 해외 쪽에 있는 법인이었었고요. 이 법인에서는 이제 현재 있는 SAP를 AWS로 옮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해외 시스템에 대한 중단. 사실 자연재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어서 시스템을 중단을 시키고 서버를 들고 나르는 좀 상황까지 좀 됐었고요. 자, 이 나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복구를 되는데 그쪽에 기술자가 없었어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날아갔습니다. 그 지역까지 한국 날아가서 쫙 하고 정상 가동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매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해외 쪽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적인 리스크를 일단 없애는 게 일단은 그 고객사 요구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DR에 대한 구성을 좀 하고 싶어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해외 법인에 대한 구성. 자, 지금 현재 AWS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9개 리전, 서울 리전은 포함입니다. 19개 리전이 있고요. 총 54개의 가용 영역, H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해외 진출하실 때 이 리전을 활용하셔가지고 현재 해외 법인이 제일 가까운데 서버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그 해외 법인 나가실 때요, 인프라 구축하실 때 거기에 서버는 둘째 치고요. 거기에 항원 안습기부터 인프라 구성하기 위해서 컨택의 업체만 수십 군데 됩니다. 그런 것들 전혀 고민할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DR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R 관점에서는요, 실제 그 DR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 시스템하고 유사한 그 DR 시스템을 환경 구성을 해놓고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아니면 몇 시간 내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반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운영 시스템을 그 DR 구성을 만나는 거는 현적으로 얘가 비싼 만큼 얘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SAP와 AWS에서는 총 6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R에 대한 이제 재복구할 때 얼마만큼의 그 데이터를 복구할 것인지 언제까지 복구할 것인지, 즉 몇 분 내 또는 몇 시간 내에 복구할 것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구성한 사례인데요. 자, 왼쪽이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이 바쁘다 보니 이쪽 부분이 현재 액티브 시스템입니다. 액티브 시스템이 쭉 오면서 이쪽의 데이터가 백업이 돼서 현재 S3에 계속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샘마 시스템을 키워서 이쪽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쪽 시스템을 항상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꺼놓으시면 됩니다. 왜냐? 재해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됐다고 판단됐을 때 이 시스템을 올려서 데이터를 밀어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꺼놓으면은 과금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꺼놓으면 과금 안 됩니다. 사실 동일하게 구성해놓고 돈이 발생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은 좀 발생될 수 있겠으나
이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4하나를 AWS 한 좀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신규 구축 사례입니다. 자, 먼저 모든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실 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제일 많은 영역이 비용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검토하실 때 꼭 이제 비용에 대한 잣대가 좀 필요한데 서로 다른 줄을 가지고 무게 재봤자 이게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산정할 때 꼭 직접비뿐만 아니라 간접비, 즉 하드웨어적 요소 말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네트워크 비용,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비용들까지 같이 꼭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좀 공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AWS에서 SAP 하나와 관련돼서 캐스터를 했더니 양가 3년간 TCO에서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 비용을 비교를 할 때 그냥 박스 투 박스로 AWS 얼마야? 나 IBM 서버, HP 서버 얼마인데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비교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비, 간접비 부분을 같이 가만히 된 비교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AWS가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긴 했는데요. 근데 그 간접비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 인프라 쪽 담당자라면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이제 사이징 부분. 자, 사이징입니다. 자, 하드웨어가 남아도 문제고요.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근데 남는 게 더 문제일까요? 아니면 모자란게 더 문제일까요? 모자라는 게 훨씬 더 문제입니다. 현업에서 난리가 납니다. 속도 느리다고. 자, 근데 그 사이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시스템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확장. 원래 사장님께서 내년에 2배, 그 다음에 4배, 이렇게 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확정해가지고 갑자기 내년 10배가 비즈니스 확정이 됐어요. 제가 생각 못했던 변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오크로드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 오크로드가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이렇게 출렁거리면 저희는 따라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10만이 압니다. 10만 그 길을 알지 저희는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추세상하고 동일하게 저희의 리소스를 확보를 하면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온프레미스로 저희가 사이징에서 구했던 것보다 평균치를 해보면 이만큼에 대한 코스트 세이빙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안 그러면 초과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오크로드에 따라서 충분히 따라가면서 커뮤니티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 쓴다. 네, 필요한 만큼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징이 초기에 불안정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바꾸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피크로드 굳이 감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려주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미래 성장에 대한 버퍼 많이 둘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리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약 전체 필요한 양의 약 75%를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시는데 사업이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이번에 리소스가 상당히 아까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이 견적인데요. 그래서 S4하나 케이스에서 저희가 3년 하드웨어 코스를 했을 때 3.1억이 정도 됐는데 2.6억으로 한 17% 다운됐었고요. 이 부분들은 직접비 정보만 비교를 했었고 실제 인다이렉트 코스트 간접비 비용은 완전히 뺀 겁니다. 이 비용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혹시 17% 이상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짧아서 그래서 빠르게 얘기했는데 엔터프라이즈 AWS는 이건 제가 넣고 싶었던 점인데 이것도 다른 장표이긴 한데요. 저희한테 맡기주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잘 아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사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멘트는 워크로드의 변화는 10만이 한다.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 정말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AWS 부분은 저희 BSC한테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